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인 홍예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그 72년생 그 여자분의 파산면책 사료를 다룰 건데요. 보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보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최근뿐만 아닙니다. 과거부터 보험 해약 환급금 한가가 늘어난 이유를 이거를 한번 유심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관제인 할 때 중반기 2007년부터 했으니까요. 7, 8, 9, 10, 11 11년인가 그때 그 뉴스에서 이런 문제가 터진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채권자들이라는 건 이제 채무자의 그 돈을 받을 사람들이 금융기관이든 대부업체든 사채업자든 개인이든 막론하고 주로 이제 금융기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계적으로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압류해서 압류추심, 그 당시에 대법원 판례가 보험계약을 압류한 다음에 추심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해지를 해야 되죠. 채권자가 강제로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압류만 되면 끝장나는 겁니다. 보험계약이 사라집니다. 그 돈은 해약 환급금은 채권자가 갖는 거죠. 그게 큰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들의 마지막 안전판이죠. 보험은. 예를 들어서 보험이 꾸준히 넣는데 갑자기 압류가 돼서 병 걸린 사람 죽으란 얘기죠. 그래서 그게 국회에서 심각하게 논의가 돼서 2011년인지 12년 그 사이에 민사집행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집행 제한 채권을 많이 새로 규정을 했죠. 임차보증금, 소액 임차보증금 압류 금지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보험 해약 환급금도 일단 압류는 허용하되 해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바꿨죠. 150만 원까지는 또 이제 압류 금지로 묶어놓고요. 예금도 150만 원. 그 다음에 생활비 관련된 통장도 150만원. 이런 식으로 민사집행법이 일대 부족하지만 개혁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채권자가 강제 해지 및 추심이 금지됐습니다. 해지할 수가 없어요. 법상.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파산 절차에서는 꾸준히 들어오는데 파산 절차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강제 해지 및 추심은 압류, 이것도 이제 강제 집행 절차고, 파상관제인의 보험 해약 환급금을 이렇게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것도 포괄적 강제 집행 절차의 일환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파산 절차에서는 이미 해지가 채무자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채무자는 해지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관제인이 우월적지위에서 해지를 권했을 때 해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해지를 안 하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해지 환급금 상당을 화해계약으로 이제 편입을 하죠. 그게 이제 거의 대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험이 금액이 문제지 150만 원 면제재산 범위도 또 집행제한 범위도 너무 작죠. 150이면 좀 올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의 보험은 한 400에서 500 이상이면 한가하는 분위기죠. 서울도 그렇고 지방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 없는 사람은 없죠. 보험 환가가 그래서 늘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어떤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예전에는 다 해지가 됐는데, 다만 이제 일반 파산자 외의 채무자들은 보호를 받겠지만 파산 절차 내에서 채무자들은 좀 보호를 못 받는 경향이 있고, 이 부분을 지적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관제인 중에 현행 보험 해약 환급금 관제인 추심을 금지해야 한다는 혁명적 견해인지 아니면 이단적 견해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뭘 찾아보냐면은 그분이 이제 판례 평석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그 법령 평석을 했습니다. 그 민사집행법 법률신문이 있습니다. 법률신문에
법률신문을 작년인가요? 재작년 찾아보면, 저도 뭐 자세하게 읽지는 않았지만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변호사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도 잘 알고 계신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판례가 아니라 이제 그 연구논단이가 그렇습니다. 연구논단이니까 그걸 한번 유심히 읽어보십시오. 과연 그게 혁명적 연애인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이단적 연애인지, 그걸 한번 이제 각자 판단의 모습이고, 뭔가 이제 시각은 독특한 시각이죠. 사실은 별로 생각지 못했던, 그렇죠? 우리는 그냥 열심히 뭐 그냥 파묻혀서 환가하고, 뭐 법령이 왜 개정됐는지, 법령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그 깊이 연구하면은 왜 입법 이유 아니면 개정 이유도 되게 중요하죠. 입법자의 의사라고 하죠. 국회에서 전문위원들이나 아니면 연구관들, 그 다음에 시민 사회의 어떤 공청회 의견, 각종 이런 걸 수렴을 하죠. 그래서 그런 걸 의사록에 다 의사록에 국회의원들이 그냥 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다 발언을 속기록으로 남겨놓죠. 그래서 나중에 훗날 누가 어떤 거를 했는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속기록에 싹 나오죠. 뭐 최근에도 그 법무사법 개정과 관련해서 뭐 법무사 얘기하고 변호사들, 집행부 얘기가 틀리죠. 그래서 의사록을 딱 까보니까 이은재 의원하고 송기현 민주당 법사위원, 그분들은 법무사법 그 반대안에 대해서 철회를 했다. 그렇게 이제 진술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근데 현 집행부에서는 철회한 적이 없다.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거짓말한 겁니까? 거짓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지금 그렇게 이제 훗날 뽀록이 나죠. 뽀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민사집행법 개정도 아마 그 변호사님 평석에 연구논단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독특한, 이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이 사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안은 뭐 평범한 사안입니다. 72년생 여자분이고요. 보험해약 환급금 환가한 거죠, 결국. 근데 환가하다가 이제 뭔가 이게 그냥 뭔가를 이제 제가 한 주제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이제 요거를 지금 표시할 겁니다. 뭔가 메시지를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잘 유심히 생각을 해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최근 주거 이력은 남양주시 오남 2009년 오남의 LH공사에, 이게 원래 8,000인데 본인 부담금이 700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7,300은 사실 LH공사가 이제 부담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도봉로 계속 LH공사에 이제 살고 계십니다. 이분은. 자, 2014년에 15년도에 중식당의 근로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에 17년도에 섬유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였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이분이 이제 아마 섬유밴이 기술 옷 만드는 거, 봉제, 미싱, 그쵸? 배운 게 이거니까 계속 이것만 하고, 이게 소득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일거리가 없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사양산업이죠. 저쪽 이 도봉 쪽에 많이 하죠. 그때 뭐 제가 보기엔 신문에도 나온 것 같습니다. 특집 기사로. 도봉구에 왜 이런 회사가 몰려 있는지. 이분은 이제 그 파탄 시기는 2003년입니다. 85년 이래 발병한 난치성 피부 건선을 치료하기에 카드를 만들었으며 봉제 공장과 식당에서 일을 함으로써 의료비로 이용된 카드 대금을 갚았고, 이후 약 부작용, 만성피로, 스테로이드 약물에 의한 다리 관절 문제 등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빠가 어부예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지방에 있는 어선 사업 자금을 일부 부담하였으나 오빠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돈도 못 받고 그 스트레스로 1년간 일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카드 대금을 상환하기 임시로 카드론을 사용했으나 결국 이제 계속된 병으로
뭐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빚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섬유 봉제 공장 보조시고요. 남편은 대리운전, 아들들은 24살, 12살입니다. 이게 아마 이제 전 남편, 요 큰애는 이제 전 남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배우자가 양육하고요. 둘째는 이제 현재 그 남편분하고 이제 태어난 초등학생 다니고 있습니다. 빚이 1억 5천이에요. 2003년이면 벌써 지금 16년 전이죠. 빚이 계속 뭐 16년 전이면 보통 뭐 2배로 늘어나는데 7년이 걸린다 그랬는데, 그건 이제 저축했을 때 빚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쵸? 7년이면 금리가 몇 프로일 때 2배로 늘어나나, 뭐 그 7.2 법칙인가 뭐. 근데 대략 뭐 연체이자는 높잖아요. 17%뭐 20% 가까이 되니까 뭐 금방 늘어나. 여기 지금 이분 3,900배이 안 됩니다. 3,900배이 안 되는데 거의 이건 3배. 이거는 8배 늘어났죠. 8배. 그쵸? 이자가 이거 나이스 대 보면 뭐 엄청날 거예요. 그쵸? 하여튼 엄청 불어났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이제 특이하게 아마 몸이 안 좋으셔서 젊었을 때부터 보험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몸이 안 좋으면 계속 그 보험에 대한 집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화재보험이에요. 화재보험은 원래 이제 해약환급금이 별로 없거든요.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동부손해보험. 하여튼 이것도 되게 오래 부으면은 꽤 됩니다. 오래 부으니까 벌써 한 15년 붓고, 이것도 한 11년 붓고, 11년 부니까 다 합치니까 얼마냐? 한 600 정도 됩니다. 600억 조금 넘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350만원을 파산재단이 지급하고, 관제인은 한가를 포기하고, 채무자는 결국 350만원을 마련해서 아마 냈을 겁니다. 이 남양주시 오남홈으로 간 거는 이제 뭐 여러가지 이제 그 채권 출신 피하기 위해서 퇴거한 거죠. 상속재산은 없었고요. 부친이 88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2014년 12월 29일에 사망했습니다. 모친은 이제 전남에 잡종지 3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생전 시기인 2013년 6월 11일 오빠일 거예요. 오빠에게 생전 증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유류분 같은 거를 주장할 여지도 있지만 뭐 이미 벌써 2013년이죠. 6년 지났고, 이런 경우는 생전에 다른 가족한테 생전 증여한 거는 파산해서는 뭐 별로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사망 당시에 모친 수의 부동산은 부존재하니까 결국은 이거는 환가할 수 없는 거죠.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녀는 재혼 배우자와의 슬하에 12살짜리 초등학생이 있고, 전혼 배우자에서 태어난 장남은 이후로 이제 연락두절했고요. 보험 해약 환급금이 이제 삼성화재를 비롯해 총 676만원. 그럼 여기 150만원 빼죠. 그러면 526만원을 환가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채무자의 어떤 형편을 고려해서 350만원만 환가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2012년이면 어떻습니까? 과거로 시계바늘 한번 쭉 돌려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어떤 대부업체에서 이거를 다 압류를 했다. 그러면 이 보험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2012년 전에, 11년 전에 다 날아갑니다. 그럼 이분은 이 보험이 싹 강제 해지 당하죠. 돈도 싹 뺏기고 강제 해지 당하고. 그럼 어떻습니까? 뭐 아까 피부 건염 뭐 여러 가지 건강 안 좋으시잖아요. 그쵸? 뭐 약 부작용으로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 이런 걸로 몸이 안 좋은데 치료를 못 받죠. 그쵸? 그래서 이제 결국은 2012년 이후에는 보험은 그러니까 압류를 잘 안 하죠. 압류를 또 뭐 이런 화재보험 같은 건 압류를 다 안 하죠.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압류가 안 되니까 그동안 또 꾸준하게 벗을 거예요. 중간에 만약에 압류를 당했다 그러면 또
흐지부지 안 넣죠. 뭐 괜히 넣을 필요가 없죠. 나중에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사실은 건강이나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불입하는 게 좋습니다. 불입하고 나중에 압류가 돼도 그 압류 금액을 빼고 지급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 채무가 너무 많아 버리면 또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죠. 이 채권자가 채무가 막 그 얼마입니까? 여기 뭐 1억, 응? 엄청나죠. 6,600. 그럼 뭐 보험 해약한 보험금 싹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결론은 여기서 이제 보험이 구제가 되는 겁니다. 새로 싹 갈아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350만 원을 납입하고 보험은 보험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뭡니까? 채권자의 채무가 면책이 되잖아요. 그렇죠? 면책이 되면은 이행 청구를 할 수 없고 강제집행 권능이 사라지는 겁니다. 채무 자체가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채무 자체는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성공해서 로또를 맞았어.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면책받았는데 그래서 채권자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자기가 로또 한 100억 맞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채무 얼마야? 국민행복기금 8천만 원. 나이스 대부 1억 2천. 그래, 다 이거 내가 지급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면책받았는데 이거 받아도 되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연채무라 그러죠. 채무가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행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송을 할 수가 없고 이미 소송에서 판결받은 것도 채무는 존재하지만 강제집행 권능이 사라져서 모든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나오는. 사실은 그냥 헛개비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헛개비. 뭔가 이제 알맹이를 실체를 싹 빼고 겉껍데기는 남아 있습니다. 헛개비라 그러죠. 그거를 겉껍데기는 남아 있어요. 근데 알맹이는 싹 빠지고 그런 권능을 싹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은 사실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심하고 보험을 계속 유지해서 뭐 건강이 안 좋았을 때 그거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아까도 다시 결론은 뭐냐면 보험 해약 환급금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현재 이 관제인 실무를 비판하는 어떤 변호사님의 혁명적 견해 혹은 뭐 이단적 견해 그게 지금 있다는 거를 법률신문 연구논단에서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보십시오. 공부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